시청자 여러분 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부동산 경제 소식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대한법률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쿠폰하우스의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현장 인터뷰를 나왔는데요. 현재 정부, 중앙정부와 여당 쪽에서 대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올해 6월 1일부로 양도세 다시 하나 둘 셋. 중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1편 찍고 오늘 또 2편을 찍어야 되는데 김재현 앵커가 오늘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재현 앵커 대신 2편을 찍어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6주공 아파트, 강릉의 6종 아파트, 5종 아파트,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이런 현황들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찍은 거를 살짝 봤더니 말씀 엄청 잘하시던데, 처음에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더니 잘하시던데, 어쨌든 역시 우리 김재현 앵커가 본 대로 엘레강스한 면을 제가 봤습니다. 중개사님, 오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2편이니까 소개 한번 딱 엘레강스하게 네, 이방동 경희부동산 대표 주경입니다. 네, 어저께 김재현 앵커하고 저하고는 조금 틀린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마 앵커가 질문 스타일이 좀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대답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해주실 거죠? 제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5주공이나 4주공 이런 데들은 중앙난방이고 조금 평수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6주공 아파트 같은 거는 투자가들이 많고 세입자들이 좀 더 많은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금호 관련 아파트, 더샵 이렇게 여러 가지 이쪽에도 변화들이 좀 있다, 가격이 올랐다,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710 대책이 딱 나왔을 때 임대차 3법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에 2+2가 생긴 바람에 전세 매물이 강릉뿐만 아니라 춘천, 원주 전부 다 대한민국 저쪽 목포까지, 제주도까지도 전세 매물이 바닥이 났었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매매 가격에 이제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상승하는 것을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폭등들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시장 상황이 네. 작년 대책이 나오고 나서 네. 예를 들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후반기하고 틀리다, 그렇게. 임대차법이 바뀌니까 네.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이 계약할 당시보다는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있고 그렇게 하기 힘드니 대부분 갱신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 매물이 안 나오고요. 일단은 그래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경향도 있고 매매가가 올라간 만큼 전세가도 뛰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담감도 세입자들한테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예전에 비하면 거의 많이 없는 편이고 물건 자체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데는 전세율이 옛날에 50%, 60%인데 지금 70%, 80%인데 지방일수록 전세율이 더 많이 올라온 거는 다 보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전세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네, 매매가 대비 타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타 지역 대비 여기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세 가율이 한 90% 넘습니까? 네, 9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정말 찾는 분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다면 세입자가 골라서 가는 입장이 될 텐데, 그렇죠. 수요 공고 원칙에서 하나 나오면 오전에 나오면 오후에 계약이 돼서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뭐 평균치 정도의 만약에 가격대의 전세가 나온다면 하루에 정말 한 7, 8명씩 보여주고 바로 계약이 체결되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중개사님은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같은 거네요, 그죠? 네, 전세가 예, 그 표현도 맞는 것 같고, 금액 자체도 너무 지금 짧은 단시일 내에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 가격 대비로 전세가가 나오고 있으니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1년 전과 지금 6개월 전과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다르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뭐 전세난이 계속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셨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정부에서의 그 임대차 3법 2+2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것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6월 1일자부터 그 전월세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임대인분들도 계신데 살짝 그 이제 본인의 재산을 또 신고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면 또 물량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뭐 살짝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밝히기 싫어서 세를 좀 안 놓을 수도 있다. 그 물건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세 낮았던 게 갑자기 안 놓고 이렇진 않겠지만 기왕에 세를 놓는다면 6월 1일 이전에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갱신을 그렇죠. 한다고 하면 계약일 기준이니까 6월 1일 전에 계약을 마무리 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볼 때 물건 자체도 워낙 귀한데 지금 이런 정책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계속 그 전세난이 뭐 풍기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6천만 원 이상의 전세가 있을 때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월 30만 원 월 이상. 30만 원 이상일 때 참 그 29만 원 받으면은 신고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만원 깎아줘야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전세도 6천 놓던 거를 5,900을 놓으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6천만 원, 30만 원 하는 게 지방의 조그마한 그 소형 평수 금액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다 전월세 신고를 해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뭐 지금 강릉에 보면 유천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월세가 뭐 40만, 50만 원짜리도 많은 것 같던데. 네, 뭐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이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신축 아파트 물량 대비로 굉장히 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 연구를 하면서 보면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가 그 강원도에서의 4대 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은 강릉이 원주나 춘천보다 속초보다 더 많이 좀 더 폭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 강릉이 그런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보실 때.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요. 일단 이제 저희 시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많이 오른 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니면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오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이 바다가 있고 기차가 있고 그래서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좀 찾을 것 같은데 그 요번에 그 정책 중에서 그 8월달 정책 중에서 공시가격 1억 미만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왜 취득세가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들은 취득록세가 중과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에 그 좀 찾는 사람이 많이 있었나요? 네, 그 취득록세 1억 미만에 대해서 기본 세율로만 내면 되니까 부담감이 그
규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주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그 지방 쪽으로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의도 많이 오고 거래도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뭐 그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뭐 그런 세금도 가중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주택 수를 마냥 갖고 있는 게 그분들한테도 부담이 되는지 요즘은 그 투자자들에 대한 문의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요즘에 그 정부에서는 뭐 대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당 쪽에서 좀 막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매수자나 매도자들이 좀 견제에 좀 들어가 있고 정부의 정책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거래나 물건 이런 것 좀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요? 네, 물건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지금 그 가격 상승 요인 중 자체가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 물건이 지금 현 상황의 시장 그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에서의 현 시장의 금액 그대로를 받고자 원하시고 그보다 더 물건이 귀한 걸 아시기 때문에 대도 말고 무조건 올려놓는 거 아니야? 금액을 올려놓고 그게 계약. 한 건이 결정이 되면 터져버리면. 계약이 되면은 그게 기준가가 돼버리는 상황이라 그렇게 지금 시장의 금액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네. 3억이 평균가인데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3억 5천에 내놨는데 3억 5천에 계약이 하나 딱 터져버리면 3억 5천에 올라버리더라.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다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되고 또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실거래가 됐는데 그보다 이해를 못하지. 이하로는 또 안 하려고 힘드시니까 뭐 그건 비단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현황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현상들이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개사님이 중개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럼 곤란한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으면 어떻게? 정책을 저희가 뭐 바꾸고 입법하고 이런 뭐 상황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뭐 청와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뭐 부동산 뭐 소장님들도 다 뭐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은 올랐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매물 자체도 많이 없고 예전 대비 투자자들도 없고 그게 문의 자체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신 상황이네요. 네. 뭐 다닥선이라도 뭐 조그만 거라도 여러 개 하면은 수익이 더 있을 텐데 중개가. 그렇죠. 네. 그거 한 개 물건이 딱 터진 거 가지고 그냥 서로 중개하니까 힘든 것도 있고. 네, 저희도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맞아요. 그렇죠. 요번에 재난지원금 보면은 다른 데 다 주는데 중개사님들은 안 주더라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음식점은 다 주는데 싸. 자, 어쨌든 그분들이 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저희는 제한 업종은 아니니까요. 제한 업종이 네.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1억 미만짜리 이 공시가 미만짜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좀 없어졌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상가를 물어보냐면, 지금의 강릉시에 보면은 택지지구가 상가들이 주로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밤동 쪽에 일반 좀 6주공이나 4주, 5주공들이 일반 서민들이 살면서 상가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들이 뭐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고 아니면 임대보증금이 변화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택지가 상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시내나 그 다음에 주택 주변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현 상황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오픈하기엔 네. 부담감이 많은지라 네.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은 시설 투자라든가 뭐 그런 권리금 상황에 대해서 좀 받고 싶어 하시는데 또 지금 무언가를 시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모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거기에 있죠. 대한 권리금이라든가 그런 게 그 없는 경제가 안 분들을 좋은 찾고 데서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경제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그 상가를 차려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기가 부담 모험을 걸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권리금을 지금 임대인분들도 내놓고 그게 이제 시일이 지나면 본인들도 계속 월세만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쵸. 네, 뭐 권리금이 없어지고 뭐 이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금을 뭐 받더라도 최소화하고 아니면 권리금이 없이도 진행이 되고 그래도 물건 자체가 많이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진행 네, 중이네. 뭐 잘 되는 쪽은 물론 뭐 잘 되는 쪽은 매물이 나오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ING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결말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홍제동인가 상가를 하나 봤는데 권리금이 4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권리금이 1,500만 원 됐다는 거야. 네. 근데 싸다고 이제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그렇죠. 그 권리금을 못 받으신 분은 힘들었으니까 그거라도 털고 나와서 다행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된 것들이 있는데 2018년도에 생긴 그 상가 권리금법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어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그 코로나 백신이 빨리 없어져야 좀 모든 것들이 좀 자리 잡지 않을까. 백신이 빨리 보급이 돼야. 보급이 네, 네. 뭐 11월 달쯤에야 된다고 한다는데 뭐 어쨌든 그때까지 버티는 게 1등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토지 시장은 지금의 이맘동에 그 임대 아파트 생기고 또 코오롱 아파트 생기고 막 이러면서 어떤 SOC나 이런 형성들이 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토지값도 많이 변화했을 것 같은데 토지값은 많이 올랐죠. 네, 집가도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이제 아파트 값이 워낙 상승폭이 높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마냥 이제 높은 가격으로 뭐 5억 이상의 30평대 아파트를 하느니 토지를 구입을 하셔서 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주위에는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택지 전원주택이라든가 뭐 그런 주택지를 본인들이 그냥 직접 지어서 토지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개인주택에서 혼자 살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주변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방석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석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종 자산가다. 그런 결론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지금 이 강릉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확보하는 게 좀 더 낫다. 사실상 보면은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한 1,100배 뛰었었는데 그 주택 가격은 근데 토지는 4,000배가 넘거든요. 물가 상승이. 그래서 어쨌든 토지도 자꾸 도시가 발전할수록 토지가 귀해진다. 그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방석 게임이 자산 확보에 좋지 않나. 그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상가가 2018년도에 생긴 상가 권리법이 그 유명무실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고 좀 아까 중개사님도 소상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그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정책을 해서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 그 강릉 시민이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